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여러분들 사회 100점을 향하여 이 학습지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영상은 매우 짧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찍은 영상이니까 보면서 같이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인권이라는 개념 나오죠.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기본적 권리이다. 여러분들 이 인권이라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 또 국가라는 것이 있기 이전부터 인권은 존재했다라는 거. 그러나 시민혁명 이전에, 18세기 이전에는 인권에 대한 탄압이 매우 심했고 차별적인 행위로 인해서 인권이 충분히 누려지진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18세기 여러분들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러한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가가 있어야지만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건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가 있기 이전부터 우리에게는 인권이 이미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제연합에서 모두가 누려야 될 인권이라는 사실을 명시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거, 이러한 인권 국가가 보장을 해준대요. 그런데 헌법이라는 책에 이 인권을 기록해 놓아서 국가가 이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헌법에 기록된 인권을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러분들 인권이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기본권에는 선생님이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 그리고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평등권. 그리고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고 또는 내가 직접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단인권. 여러분들 참정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사회권, 오늘날 빈부격차가 매우 심해지는 이러한 사회에서 더욱더 중요해진 권리입니다.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근로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오늘날 가장 더 중요해진 권리가 사회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청구권이라는 건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청구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기본권 무제한적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헌법 제37조 2항 이거는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3가지 목적에 의해서만 기본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우리는 다른 말로 기본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 3가지 목적에 의해서만 제한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이 법률이 있어야만 기본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라고 할지라도 절대 기본권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 이 목적에 맞아야 되고요. 반드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요. 기본권 침해당했을 때 다양한 국가기관이 있었죠. 뭐 법원도 되고 헌법재판소도 있고요. 다양한 국가기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 기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선생님 설명했죠? 어느 국가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관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근로3권. 여러분들 근로자, 노동자. 즉 근로자는 노동자입니다. 이 노동자는 일을 제공해주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죠. 그 노동자들은요, 사용자에 비해서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노동 3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 단결권. 자, 만들었으면 사용자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교섭할 수 있어야 되죠. 단체교섭권. 자, 단체교섭권 결과 노동자들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근로조건이 반영이 되지 못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단체 행동권까지 뭔가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사례 2가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시키는 행위를 부당해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어떤 차별적인 처분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랬을 경우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가서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정치에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영토도 너무 넓고 인구수도 너무 많아서 함께 정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대표를 뽑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표가 국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하는 정치 형태를 우리는 간접민주제라고 했다라는 거, 우리 직접민주제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국회가 하는 역할은요, 법을 만드는 활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국회의원은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역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서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과요. 우리가 정당을 투표합니다. 정당을 투표해서 그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서 그 숫자만큼 국회의원을 낼 수 있다라고 했죠.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래서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몇 년 할 수 있나요? 네, 한 번 당선이 되면 4년. 4년 뒤에 또 선거를 통해서 또 당선이 되면 또 더 국회의원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의 장은 1명, 부의장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회의를 우리는 본회의라고 했고요. 상임위원회를 둬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법안을 심사할 때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한 다음에 좀 법을 구체화시킨 다음 본회의로 넘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 선생님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입법, 법을 만들다. 법을 만드는데 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제출할 수 있고요. 이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보고 가장 적합한 상임위원회에다가 이 법안을 넘기죠.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법안을 구체화한 다음에 본회의로 갑니다. 그래서 300명 국회의원이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면 회의가 열리고요. 그 참석한 의원의 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이 법안은 통과가 되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요,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이 공포를 하죠. 공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재정. 국가가 돈을 사용하는데 그 돈에 대해서 감시하고 심의하고 또 확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즉, 정부. 행정부가 1년간의 예산을 세워서 국회에 제출을 하면 그 예산을 보고 논의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확정해 주는 역할을 국회가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확정을 하면 그 예산을 다음 해 사용을 할 수 있겠죠. 행정부에서. 또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냥 국정, 국가 정치 전반적으로 감시한다, 비판한다. 견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국정감사, 국가 정치 또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국정감사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조사한다. 여러분들 그리고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죠.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을 내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2시간 동안 선생님이 사회 100점을 향하여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읽어본다면 그래도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여러분들 좀 먼 미래, 뭐 5년 뒤나 10년 뒤를 생각한다면 지금 흘린 땀방울만큼 여러분들이 걷어가는 수학의 양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본부는 또 학생이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길 선생님이 기도합니다.